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언론에서 놓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65,000호 신도시 추가 지정 예고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울이 위험한 이유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기습적인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평택시 지제역 인근에 33,000호 규모의 신도시가 지정됐죠. 자, 근데 이 신도시 지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게 많이 이슈가 안 됐더라고요. 바로 65,000호 규모의 신도시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서 발표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현재까지 지정된 수도권 공공택지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64만 2천호 지정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7만 9천호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지정 예고한 게 6만 5천호인데 90%를 수도권에서 지정한다고 예상하면 5만 8천호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합쳐봤더니 78만 호입니다. 1기 신도시가 27만 호거든요. 그거에 2.88배 규모더라. 거의 3배 가까운 물량의 공공택지가 이제부터 쏟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도시 어디에 지정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근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는요, 그 당시 추진했었던 김영민 국토부 장관은 원칙을 세웠어요.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곳에 지정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으로만 보면 지도상으로 딱 선을 그어보면 왕숙이나 아니면 교산이나 이런 데 보면 1기 신도시보다 확실히 가깝긴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김영민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들어온 변창흠 국토부 장관 때부터는 그 원칙은 좀 깨져서 조금 외곽 지역에 지정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정부의 신도시 정책 브랜드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컴팩트 시티라고 역세권 지역에 지정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약집에도 나와 있지만요. 예상되는 곳이 바로 GTX A, B, C 그리고 D까지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GTX 노선의 신설 및 확장을 통해서 신도시 지정이 유력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평택 신도시도 동탄이나 수원에서 되어 있는 GTX A 노선이나 C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6.5만 호도 아마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앞으로 신도시는요 3단계로 공급이 될 것 같아요. 1단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정된 신도시. 제일 먼저 주거복지 로드맵을 시작으로 왕숙, 교산, 창릉, 대장, 계양 신도시 등이 쏟아지겠죠. 2024년부터 일반 분양이 나올 겁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2024년 초부터,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지정된 신도시가 바로 2020년부터 2021년에 지정된 신도시인데 광명 시흥지구나 화성 진안지구, 의왕, 군포, 안산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얘네들은 2027년부터 일반 분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요. 작년부터 이제 내년까지 지정될 곳 김포 한강 2신도시나 평택 지제 역세권 플러스 이제 내년까지 지정될 신도시가 3단계로 나올 거예요. 얘는 2030년부터 일반 분양에 나서게 될 겁니다. 자, 수도권 지역의 공급은 이제 앞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10년간 공급 물량이 확보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 수도권에 내 집만 원 하려면 좀 미뤄야 될까요? 앞으로 분양이 쏟아질 텐데. 근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3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곳이라면 미루지 마시라고. 그래서 서울이나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그냥 내 집만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제 3기 신도시보다 외곽이어도 교통이나 기업 호재가 있는 경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GTX A 노선 역세권이나 C 노선 역세권 아니면은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핵심 지역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교산 신도시 입주로 강동구가 폭락하거나 왕숙 입주로 노원구가 폭락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입주할 때 전세 부족 현상은 좀 이제 전세 세입자 부족 현상 나요. 일부 역전세는 나는데 이게 보통 신도시 입주는 방학 때 몰려 있거든요. 그럼 그 방학 시즌에 한 2, 3개월 정도 약간 세입자 부족해서 전세값 떨어지는 거 그게 다예요. 예전에 위례도 그랬고 미사지구도 그랬어요. 그냥 잠깐 출렁거리고 말지 그것 때문에 막 집값이 서울 지역이 대폭락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공급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 집값 떨어뜨리는 방법 없나요? 있죠?
서울의 공공택지가 대규모로 지정되면 가능합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세 하락기에 서울 공급이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과거 대세 하락장의 공급 폭탄 좀 사례를 들어볼까요? 1990년대 대세 하락기에 1기 신도시 때문에 하락했다 보시는데 그거 외에도요. 전두환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500만원 주택 공급 계획, 여기서 중계동, 상계동, 신내지구에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 1기 신도시 막 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할 때, 또한 강북 지역에서도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던 시기가 1990년대 대세 하락기예요. 그래서 굳이 기존 주택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천천히 집값이 떨어졌던 시기죠. 또한 2010년대 초반에 대세 하락기 있었잖아요. 그때는 2기 신도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가 진행되면서 수도권의 전체적인 주택 부족 현상이 없는 상황에서 강남구, 송파 위례, 서초, 신정, 향동, 강일지구 등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쏟아지게 되면서 공급 폭탄에 따른 기존 주택 외면, 그에 따른 가격이 천천히 하락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근데 현재 상황 볼까요? 현재 서울의 마지막 대형 공공택지 고덕 강일지구죠. 거의 끝물에 가까운데 그 남은 물량도 SH공사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 자기네들 말로는 반값 아파트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대형 공공택지는. 아니, 왜 3기 신도시 지정할 때 서울은 지정 안 했을까요? 했죠. 그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김영민 국토부 장관이 서울에 공공택지 해야 된다. 왜냐면은 신도시 지정할 때마다 언론들이 어떻게 나왔다? 아, 서울에 공급 없네. 서울 선호 현상 가속될 것이다. 양극화 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아, 우리도 서울이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게 굉장히 꽤 기싸움이 좀 지속이 됐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서울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반대하면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내놓은 절충안이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릉 골프장 1만호, 용산 정비창 1만호, 용산 캠프킴 3,100호,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3,500호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 지금 이거 1도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것이 효과가 없을까요? 일단 오랜 시간이 소요가 돼요. 공공부지, 무엇인가 공공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대체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건물을 쓰고 있다, 그럼 다른 지역의 대체부지를 활용해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거기서 옮겨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게 행정적인 절차까지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군골프장, 지금 이제 그 지역 시의원들도 반대하고요. 주민들도 지금까지 반대해요. 예전에는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나요. 명분도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계획이 축소가 돼요. 대표적으로 용산 주택 공급량 절반 축소한 거 오세훈 서울시장이거든요. 계속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은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공급된다? 대표적으로 강일 버스 차고지는 행복주택으로 나왔고요. 다른 SH공사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반값 아파트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처음에 왜 서울의 주택을 늘리려고 했을까요? 3, 4인 가구의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해서 야, 너무 패닉 바잉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원하겠습니까? 임대주택을 원하겠습니까? 온전한 내 집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천천히 진행을 하고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 지역 주택가격 안정에는 과거처럼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예전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은 분명히 달랐어요. 이게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치 방송이 아니라 주택 공급 정책 한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떻게 공급을 했다? 공공 분양 중심으로 빠르게 싸게 한꺼번에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쏟아부으니까 그때 주택시장이 공급 때문에 안정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 서울까지 포함을 해서. 자, 근데 현재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서울도 없고요, 빠르게 공급하지도 않고요, 싸게 공급하지도 않고 한꺼번이 아닌 분할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대세 하락 모델을 계속 요즘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집값이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런 하락 모델이 지금 적용 안 돼요. 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6만 5천 호의 추가 신도시가 지정돼요. 하지만 이 지정되는 신도시는
3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 지정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GTX 노선이나 또는 GTX 연장 신설 방안을 통해서 그 주변의 택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두 번의 신도시가 다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 지정됐거든요. 김포하고 평택이 지정됐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은 과거와 다르게 공공 중심의 공급이 적다는 걸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서울 인접 경기도 매수 희망자는요, 저는 그냥 피로를 느낄 때 사셔라. 3기 신도시를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여유가 되고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있다, 그럼 잡으시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10개월 안에 시작될 기준금리 인하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것도 시작되면 엄청난 파장이 불거든요.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저는 여러분들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